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핵심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또 예상을 깨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흑자 소식은요, 2018년 이후에 3년 만인데요. 통상적으로 4월은 기업인들의 외국인 배당 지급 규모가 늘어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상품 수지는 쉽게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데 수입보다 수출이 크면 흑자가 됩니다. 승용차, 화공품,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을 입어서 작년 대비 흑자폭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또 소비재 수입이 모두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 투자와 소비도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2분기까지 지속이 되면서 5월에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흐르게 된다면요.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개선이 될 거고, 그렇다면 향후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그렇죠. 뭐 어찌됐든 이익이 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이익이 나야, 모든 기업들은 이익이 나야 돌아가요. 네. 그죠? 이익이 나야 급여도 늘어나고, 그렇죠. 급여가 늘어나야 소비도 진작되고, 그죠? 네.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막 돌아가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뭐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즉 겨우 진짜 연명하고 있는 회사도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연명하고 네. 있는 회사도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새로운 돌파구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즉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식음료 쪽이거든요. 식음료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 문화가 확 줄다 보니까 네. 식음료 판매량도 가정에서 판매되는, 즉 가정 간편식 쪽은 많지만 네. 외식 문화 중심의 식음료들은 굉장히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자도 못 낼 만큼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한 회사들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해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냈다, 경상수지가 3년 만에 이제 흑자를 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서 흑자를 낸 거면 이건 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났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점점 탄탄한 구조로 가고 있다. 그 점에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아직 네.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좀비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그럼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품목들이 좀 수출이 호조였던 거잖아요. 이 품목들이 호조세는 그렇죠.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호조가 많았죠. 계속 사실은. 이어질까요? 이 호조세는? 반도체는 미래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제가 슈퍼사이클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조세는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번에 경험한 이 코로나 시대도요, 결국은 극복이 뭘로 됐느냐? IT로 극복된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왜? 아니 지금 IT가 이렇게 발전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코로나 터졌어요.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뭘로 했느냐? 줌으로 하고, 네. 화상으로 하고, 그죠? 그런 IT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맞죠. 그리고 무슨 재택근무, 옛날에 재택근무 어디 있었어요? 누가 재택근무했어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옛날에 재택근무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사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집에서 영원히 해라. 그 말은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말아라.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영원히 이제 재택근무 안녕이다. 해라.
빠이빠이, 짜이젠 이러고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결국 극복한 게 이 IT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이 IT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봤어. 해봤는데,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택근무, 앞으로도 재택근무, 일이 없을 때도 딱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합리적인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꼭 얼굴 봐야 되냐? 내가 네 얼굴 꼭 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네. 사실 저보다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아니 실컷 전화 통화 했는데 다시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래요. 아니 그럼 전화 통화를 왜 했냐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시대의 어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들은. 네. 바로 옆에서도 톡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죠? 그 정도로 합리적인 시대로 바뀐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결국은 IT가 IT.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IT 강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인터넷 빠른 나라 보기 드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버스에서도 이제는. 그죠? 네. 그렇게 빠른 나라 드물어요. 네. 그리고 AS 속도 이렇게 빠른 나라 드뭅니다. 예, 그리고 새벽이 아니죠. 저녁 한 10시 이전만 주문하면 새벽에 바로 물건이 오는 네, 이런 맞아요. 빠른 나라 드물어요. 맞아요. 네. 어디 나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마트는 안 가요. 지금 새벽 한 10시 이전까지만 주문하면 새벽에 다 와요, 물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트 가겠냐. 이게 다 IT로 극복된 거지. 뭐. 맞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우리가 강국이다 보니 외국인들 와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아니, 이런 문화가 이런 있어요. 나라가 인터넷으로. 무료로 이렇게. 그렇죠.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니까 바로 문 앞까지 음식 다 갖다 줘. 그죠? 네. 맞아요. 뭐 주문한 거 다 갖다 줘. 맞습니다. 그죠? 10시에 주문하니까 새벽에 갖다 줘. 그죠? 인터넷 좀 안 되는 것 같아. 불만 얘기하니까 바로 튀어 올라가 다 해결해 줘. 캐나다에요. 인터넷 고장 신고 접수를 하면 한 달 이내 오기는 오는데 한 3-4주 만에 이제 AS 기사가 옵니다. 그럼 3-4주 동안 인터넷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날. 그게 일반적인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지금 주식하는데, 2-3주 동안 주식 못하면 당신 책임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극복해 들어간 게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한 게 IT 중심의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 IT가 우리가 강국이다 보고 그게 우리만 겪은 사태가 아니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겪다 보니 한국의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한국의 반도체를 많이 들여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코로나가 앞당겨진 한국의 수출 호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 싹 되시죠?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반도체 쪽 아직 슈퍼사이클 안 끝났다. 이것도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수출 호조 지속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을 우리 IT 기업들이 이뤄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흑자 구간에 진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와 함께 또 비가 많이 내린 탓에 또 영향이 컸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만년 적자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자동차 보험이 흑자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감소 효과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감염 공포심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보험사 전반의 위험 손해율이 상승할 거라는 이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위험 손해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1일에 4세대 실손보험이 또 출시가 되고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일부 개선이라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비슷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흐름을 또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선보업계의 손해율이 개선세가 된다는 부분은 뭐냐? 이거죠. 어떤 코로나 이후에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닌다. 네. 예.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출근을 많이 안 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뭐냐? 참 많이 운행 안 하니까 사고도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가 많이 다녀야 맞아요. 사고도 많아지는 건데 그만큼 차가 운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율이 개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보험 크게 나누어 보면 손보사, 생보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혹시 보험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보험자 판매 그런 네, 자격증 저 자격증이 있죠. 보험 설계사 그러게요.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오. 좀 네, 쉽잖아요.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변액보험. 있죠. 그거 저도 거기 썼거든요. 변액보험. 뭐 자격증 많이 따면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 쓸모도 없었는데, 네. 예, 아무 쓸모도 없었는데, 음. 그 TV에 그 예전에 손범수 아나운서 어. 그분이 뭐 손해보험 뭐 설계사 뭐 이렇게 자격증 맞아요. 있다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네, 방송에서 막 광고도 나오고 찍으시고. 있길래 나도 따볼까 저기 쉽다던데 이래가 네. 그걸 땄는데 맞아요. 쉽긴 되게 쉽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쉽긴 일주일만 준비를 해도. 네. 그렇죠. 네. 일주일까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일주일은 아니네요. 그만큼 빠르게 땄어요. 빠르게 땄는데, 이게 그 선보사, 생보사. 이 선보사, 생보사의 개념은 뭐냐? 생명보험 쪽은 건강위주예요. 건강위주. 건강.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도 생명보험을 들어가는 거고, 그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생명보험사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손보험 이런 거 다 생명보험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생보사도 손해율이 개선세가 됐을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 병원을 많이 안 갔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안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보사들도 굉장히 이득이 개선이 됐고, 이제 선보사들은 뭐냐?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게 다 선보사입니다. 뭔가 손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보험. 네. 이런 게 선보사거든요.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히시죠? 그러네요. 확실하게. 보험사들은 손해율은 개선세가 됐는데 보험사들의 가장 큰 개선, 영업이익 개선은 뭐냐? 뭘까요? 뭘까요? 금리 인상이에요. 아. 금리 인상되면 선보사들 영업률이 굉장히 개선이 돼요. 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선보사, 생보사 주식들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부각이 됐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제 좋을 수밖에 좋아지죠.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들, 즉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면 같은 증시 상승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게 뚜렷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됐다는 거죠. 사실 뭐 변동성이 없는 상품. 근데 보험은 변동성 없는 상품이 없어요. 금리에 따라서 납입금도 바뀝니다. 맞잖아요, 그죠? 보통 금리와 상관없이 고정형은 보험 상품 100개가 있으면 고정형은 10개 채 되지도 않아요. 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는 변동성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가요? 이해되시죠? 보험 자격증 있으시다면서 그런가요? 이렇게. 네. 생파 체험들. 5년 전에 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렇군요. 보험은 뭐가 있느냐면 네. 따놓고 계속 안 보잖아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금융상품입니다. 네. 보험은. 근데 보험 약관이 실제로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개정이 되죠. 맞아요. 흐름에 또 맞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바뀌니까. 지금 보험이 포화 상태로 왔다는 거 저는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지금 유병자, 무병자, 그러니까 유병자, 무병자 가리지 않고 막 받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보험이 포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유병 진단, 유진단 뭐 몇 개월, 무진단 몇 개월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들으니까 이제 싹싹 기억이 네, 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유진단, 뭐 무진단이라도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정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보험업계가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개선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코렌이 지금 한 또 7%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코레는 정말 뭐 끝도 없이 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시노백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웰바이오텍도 튼튼하게 잘 올라오고 있죠. 음. 그죠?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LG 이노텍, 뭐 지수 안 좋아도 계속 카카오, 그죠? 상반으로 지수 안 계속하네요. 좋아도. 그러니까 네. 이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험 얘기하다가 지수를 또 잠깐 살펴봤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이제 그 주식을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항상 시간이 저희한테는 또 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차보험이 흑자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있어진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차량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차보험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국내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백신 접종률 25%를 달성한다면 7월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죠.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여행, 항공, 의복 등 리오픈 업종이 또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는 사이판을 시작으로 또 설레는 하늘길이 열렸는데요. 이 사이판을 시작으로 항공사들이 하나 둘씩 운항 재개에 나서고 있고요. 정부는 특정 국가와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까지 논의하고 있어서 항공주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정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백신 접종률로 바뀌는 시장 상황, 대표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뭐 인위적으로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다가는 지금 진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목전까지 찬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높여서 지금 그러니까 리오픈을 해야 돼요. 결국은 다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항공주 어떤 이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 기대감만큼 올랐어요. 저는 이제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여행주 기대감만큼 올랐어요. 맞습니다.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더 올랐어요. 너무 코로나 올랐죠. 이전 사태보다 더 올랐어요. 네. 지금 이게 간당간당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선반영 될 만큼 된 대로 올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굳이 여기에 내가 더 막 주목해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네. 보죠. 맞습니다. 굳이 아니 왜 지금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대감도 더 부각이 되고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 끝난다고 이 그런 흐름 기조들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회사들이 지금도 좋지만 나중도 좋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은 안 좋은데 기대감만 올라온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선반영된 거죠. 그거는 저는 안 보신 게 맞지 않느냐. 이미 선반영된 주식. 지금 사실 기대감이 부각된다고 해도 여기서 선반영된 주식이 여기서 더 그 기대감이 더 불러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코로나 이전 사태를 극복하고 더 많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리오픈 한다고 치자고요. 해외여행 이제 다시 오픈한다 치자. 반짝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반짝은. 왜? 갇혀있던 마음들이 뚫리니까. 그렇죠. 반짝은 효과 누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해외여행 갈 생각은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가실 것 저도 같아요? 아니죠. 겁이 나긴 해요. 바이러스가. 네,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보면 굳이 그래 지금 뭐 백신 접종률 25%니까 코로나로 피해봤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냐. 이미 올라올 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세 번째 이슈, 이제 백신 접종률 이제 곧 25%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이슈 전해드렸는데,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뭐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어쨌든 단순 반짝 효과로 뜬 거고 또 이제 기대감이 선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이 주가 고점에 위치한 부분 명시하시면서 피해 가셔야 될 업종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